고치긴 해야죠. 제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보고. 속도부터 질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오늘도 모른다고 보낸 사람은 몇 명이 없어서 그냥 한 명 모르는 것도 쭉쭉 풀겠습니다. 394번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인데 F에서 G를 뺐더니 3차 식이더라. T가 1일 때 PQ가 처음 만난다. 뺀 식을 주고 만났다는 말은 1 대입하면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올 거고 속도가 같았다. 같을 때인데 대라고 되어 있네요. 작태는 그것이고 같았을 때 그러면 뭐 속도 같다는 말은 F'1과 G'1이 같다. 그런 얘기인데 뺀 식이 줘졌으니까 거기다가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 나오는 얘기겠죠. 1 넣어도 0, 미분해도 0 그런 얘기지. 줄여서 말하면 접한다 그런 얘기인 건데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아이 참 끝나는 게 아니네요. F1 빼기 그러면 그냥 이걸 HT로 할게요. HT는 2t 세제곱 빼기 5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H 프라임 T는 6t 제곱 빼기 18t 더하기 A. 일단 여기에다가 먼저 1 넣어서 0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암산을 하면은 A는 10이란 소리고요. 여기다가 1 넣어서 0을 쓰겠습니다. 암산을 하세요. 2 빼기 9 더하기 10은 5잖아요. B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HT가 나왔고 근데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이니까 여기다가 11을 넣어가지고 이걸 0 만드는 T를 또 구해야 하는데요. 얘를 0 만드는 T는 암산을 하면 1인데 문제에서 1을 언급했으니까 다시 만난다는 뜻은 2라는 뜻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요 함수 값이기 때문에 H2를 계산해서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16 빼기 36 A가 12니까 24 빼기 5 이게 위치의 차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거리라서 마지막까지 틀릴 수가 있게 문제를 만들었네요. 답은 1이어야겠죠? 거리는 양수니까. 그 다음에 39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와 같이 3차 함수로 단골 손님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자마자 눈으로 T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해 되니까 0에서 안중근 3에서 스접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머릿속으로.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각각 A, B라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가면 속도가 양인 거고 이렇게 가면 속도가 음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 혹은 음이었다가 양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속도가 0대 거치는 건데 이제 0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때의 위치를 구해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x는 t에 t 빼기 3의 제곱을 0에서 안중근 3에서 스접에 따라서 우왕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속도 위치 함수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증가 감소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은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비율 관계를 아는 사람은 1 바로 쓰면 되고 비율 관계를 모르는 너는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 A, B는 1일 때의 위치와 3일 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미 이게 위치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두 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새끼의 함수값이 이미 0이니까 결국 1일 때의 함수값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40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AB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3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선분 AB의 중점이 왜? 틀렸어? 틀렸어? 비율 관계가 궁금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비율 관계는 심화해서 배워주면 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본에서는 안 배워도 돼. 근데 혹시 뭐 원장님이 알려주셨으면은 배우셨으면 되거든요. 401번은 중점의 운동 방향이 몇 회 바뀌는지 알아야 되니까 중점의 위치를 쓰면 되고, 중점이라는 건 뭐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해서 반띵, 그게 중점 M의 위치가 되겠어요. 중점 M의 위치는 필연적으로 2분의 FT 더하기 GT라고 해요. 2분의 FT 더하기 GT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걸 그냥 중점이니까 MT라고 하죠. 있어 보이게 MT. MT는 그러면 더하면 3차가 없어진다. 2차의 반 T제곱 1차를 합친 거의 반 마이너스 4T 상수에 합한 거의 반 3. 요거네 2차 함수. 2차 함수를 지금 물어본다고? 장난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놈의 운동방이 몇 번 바꾸느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한 번. 그 다음에 413번. 이거는 이제 그림을 주고 그누드 판단하는 거.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의 속도 그래프가 그림 오른쪽에 갈까? 속도 그래프 해놓고 거기 X가 돼 있네. 뭐가 오타인 거야? 그게 오타일 것 같은데 XT가 X 지우시고 VT로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VT라고 하세요. 뭐라고? 위치가 없다. 아 위치란 말이 오타라고? 아니 위치. 그러니까 이걸 위치 그래프로 봐야 돼? 아 그래?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속도 VT라는 말을 짝짝 끄시고 위치 XT라고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가? 오타라서 오타 아니겠지? 두 명이 한 거라서. 요 그림이 진실이었다. 위치 그래프가 이렇답니다. 원차함수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A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B를 지나서 C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태인 건데, 원점에서 출발해서 시작과 동시에는 위치가 커졌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까워요. 이렇게 A가 돼서 방향을 바꾼 거죠. 여기가 원점이라는 소리거든. B가 지났을 때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더 간 거지. 음의 방향으로 더 왔어. 이제 C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운동을 했구나 라고 인지가 돼야 됩니다. 물리를 하실 분들은 더더욱. 기억, T가 0에서 B 사이에서 점 P의 속도는 T는 A일 때 최대이다.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0이 최대다. 개소리고요. 기억은 틀려요. 니은은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 그래프라고 보면 맞는 말인데 위치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T는 B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틀려요. 디귿은
t는 c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맞아요. 리을은 t는 0에서 d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보라고. 다 봤을 때 점 p는 t는 c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데 거기 값이 나와 있죠. 여기는 마3이라 돼 있고 여기 2라 돼 있으니까 이놈의 절대값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 제일 멀리 있는 위치는 여기가 맞습니다. 물론 뭐 저로 더 가면 더 멀어지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그리고 414번도 한 명 물으신다 했는데 방금 413번의 설명을 바탕으로 재도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명 모르는 걸 풀어드리긴 합니다만 중복되는 건 빼겠어요. 417번 요거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문제인 건데 사람이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사람과 그림자와 그런 것들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가지고 내신에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이 모른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개념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키가 1.8m, 나보다 약간 조그만한 놈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요게 가로등이고 사람이 원래 요 밑에 있었는데 요 밑에 요런 걸어간 거죠. 요런 걸어가가지고 뭐 일반적인 상태를 그린 겁니다. 지금 쫄라면 일반적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그림자겠죠. 이게 사람인데 여기가 뭐냐면 사람의 대가리가 아니라 윗끝. 여기가 사람의 아래끝.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사람의 속도를 준 거죠. 사람의 속도가 몇 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t초가 지났다 라고 치면은 이 길이가 2t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길이가 2t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현재 그림자의 길이는 만큼이니까 얘를 변수로 잡으시면 돼요. 이놈의 속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을 이 시간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미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간이 얼마일 때 속도를 모르거든. 근데 시간이 얼마일 때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이 식이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분한 결과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넣을 t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가 얼마일 때라는 말이 다른 문제와 달리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내용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x를 이 t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걸 못 찾을 사람이 있어? 저희도 아니고 그죠? 닮은 주인데요 1.8 대 3 닮은 거죠. 그러면은 뭐 몇 배 하면 되나? 18 대 3 닮으니까 3 대 5 닮은 거지. 3 대 5다 3 대 5다 3 대 2다 2가 2t다 미친 개쉽다 3t다. 그래서 x의 도함수는 dt분의 dx는 3t의 미분인 3이다.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의 속력을 주고 사람의 속력을 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아니다 이게. 소리. 이런 말을 하진 않고요. 미안. 사람의 이끌 아래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인격 모독이라서 이런 말은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사람의 속도, 요 길이의 변화율이야. 두 번째는 이 문제처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자 윗끝의 속도를 물어요. 그림자가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위치를 그림자의 윗끝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그림자의 윗끝은 원래 어디에서 현재 어디로 간다면 요만큼 이동하는 셈이거든. 요 두 개 합친 게 언제나 그림자의 윗끝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미분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하나 물어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고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스타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닮은 활용해서 식 세운 다음에 미분해서 1차항의 개수를 다 보시면 됩니다. 풀이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으로 가소 429번. 함수 fx 2차, gx 4차. 4차인데 뭐 2차항과 3차항이 없기 때문에 특이점 없고요. 인테그랄 라지 fx dx가 fx 곱하기 gx를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1차항 계수. 아니 뭐 인테그랄을 주고 fx를 구한다고? 지금 그런 등식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무슨 지식만 나올 수 있고 그 집 중에 대표적인 게 미분이에요. 양변 미분하시면 fx t 나올 거 아니에요, 좌변에서. 양변 미분하시면 좌변은 라지 fx가 되고 우변은 미분미가 되는 거죠. 미그 미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은 뭐 이 식이니까 이 식의 1차항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너무 쉬운데 f'x는 2x gx 그대로 1차항 개수를 찾는 거니까 4차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fx는 1차항 개수 찾는 거니까 2차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g'x도 3차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근데 1차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만 1차항이 있는 거죠. 얘를 택했을 경우 답은 네? 뭐라고요? 그러네? GX가 2X 제곱이 아 오타예요? 오타구나. 죄송합니다. 거기 gx가 4차가 아니라 2차였대요. 2차로 바꾸세요. 방금 내가 했듯이 푸시면 돼요. 2차로 바꿔서. 오타라서 한 명이 의문을 가진 거구나. 그 다음 438번. 오타까지 잘 찾는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반 정도는 있어가지고 오타도 잘 찾고 알아서 잘 찾고 참 편하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작별하기가 아쉽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 두 1차 함수 fg에 대하여 적분하는 얘기죠. 적분을 해서 fg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식을 적분하시면 fx 더하기 gx가 4x 더하기 c를 찾으라고 f형, g형 있잖아요. 양변에 연대입하시면 요놈이 0이니까 c도 0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적분하시면 f 곱하기 g가 4x 제곱 더하기 c. 여기 c가 날라갔으니까 여기 c를 할게요. 이것도 c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0을 대입하시면 c가 마이너스 9임을 알 수 있다. 근데 1차를 두 개 곱했으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놈이 이거고 나머지 한 놈이 이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를 2로 나눠서 한 놈이 x 플러스 2분의 3이고 여기다가 2를 줘서 한 놈이 4x 빼기 6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놈의 1창의 개수가 2라는 보장이 없다고. 이 조건밖에 없으면 얘를 만족하는 FG의 세트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야. 근데 얘까지 있기 때문에 얘랑 얘기거든. 근데 F0이 3이고 G0이 마3이니까 결국 얘가 F, 얘가 G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개 합쳐서 4X랑 확인되니까 이런 식으로 FG를 딱 한 가지 케이스로 확정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441번. 요건 이제 대수를 배워가지고 미적분을 듣고 앉아있는데 대수를 안 배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얘는 모른다는 것은. 적분을 하시면은 x 적분이니까 2분의 fx는 2분의 1 x제곱이고요. 그 다음 걸 적분하시면 6분의 1 x제곱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수열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하기 대대대 10 곱하기 11분의 1 x 11승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c를 구하라고 f1은 1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할 때 그 부분분수로의 변형이 필요한 거죠. 이쪽은 1을 쓰고 얘네들은 이제 개수의 총합이 되는 건데 요거 바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각각을 부분분수로 변형해서 소거시켜가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않아? 부분분수로의 변형 케이스 중에 제일 쉬운 거라고. 이거니까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니까요. 그지 않나?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미적분 듣고 앉아있는데 암산 안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앞에 남는 건 1분의 1이고요. 뒤에 남는 건 11분의 1입니다. 지금까지 있겠죠? 이거 없어지는 거고, 결국 C의 전체가 11분의 1이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지금 F0이라는 건 C를 말하는 거잖아. 11분의 1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456번.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x, x가 x일 때 적기니까 그건 조함수인 거예요. f'x가 2x 빼기 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fx 최대값이니까 조건하셔야 돼요.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c다. 그러면은 얘는 이차함수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놈이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 공식에 따라서 x 3대입하는 거 3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니까 c는 4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fx 딱 볼까요? 그 다음에 460번. 다음 문항이가 나한테 f에 대하여 fx의 모든 곱은 가 f'x가 4x 플러스 5조다. 나 f2는 0, f'는 1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x로 하자. f'x는 4x 플러스 어쩌구를 바로 찾을게요. 나 조건이 f'2는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1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마치고 적분 때리고요. fx는 2x 제곱 빼기 7x 플러스 이것도 씻지 말고 나 조건에서 아직 안 쓴 게 f2는 빵이니까요. 여기다가 2 넣어서 빵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8 빼기 14 더하기 뭐가 빵이 6이네. 모든 근의 곱은 3. 그 다음에
요 유형 119번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한 명이 모른다고 해서 거의 끝인가? 그렇네. 그 다음 유형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 세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죠.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챙기는 건가? 당연 아닌가? 461번. 이 세 개는 전부 다 함수방 정식이죠. 미분에서도 나오고 적분에서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그거예요. 보자마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묻지도 말고 도함수의 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트 f'(x는) 물론 원장님이 편미분을 가르쳤으면 편미분 하셔도 돼요. f'x는 y는 0으로 y분의 fx 플러스 y 빼기 fx 인게 당연하니까 요게 항상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461번에 해당되는 식은 fy 빼기 xy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는 y가 제거돼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 x의 수렴이고, 요렇게 하나는 0분의 0꼴이 아닐 수가 없잖아. f0이 0인 걸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f0이 0인 거는 함수방정식의 xy에 빵빵 넣는 겁니다. 빵빵 넣어주면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미분계수의 정의 그 자체니까 f'0이다가 되는 거고, 보통 이런 문제는 얘가 달려있는데 그 이유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요. f'0이 안 달려있네 이런. 근데 f'x가 3이라고 했어. 요게 3이라는 거지. 요게 3이다.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x가 아니라 f'0으로 보세요. x가 아니라 0으로. 아씨, 짱하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f'-2가 아니라 f-1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도함수를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불가피한 거죠. 양변 조건하면은 fx는 이 조건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인데, 요 c를 구하라는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아까 요 놈을 분석할 때 f0은 0이 하나 됐잖아. 그걸 여기다가도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빵이에요. 이런 식으로 fx까지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상수. 그 다음에 462번.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서 x의 증분을 델타 x라 하고 y의 증분을 델타 y라고 하는데, 증분이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와 x라는 기호 두 개를 연달아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h라고 쓰는 거예요. 다 배웠죠. 그리고 원래 미분계수나 도함수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는 0으로의 극한이다 보니까, 이게 0으로 가다 보니까 델타 x 중에 0으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쓰지 말자고 라이프니츠님께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dx분의 dy가 쓰는 거예요. 네. F는 1이야? 1이어야 답이야? 그렇구나. 아씨. 자, F'1이 3이었다 라고 치면은 F'는 어떻게 그 조건을 쓰나? 여기 넣는 거예요. 얘는 얘다인 상태에서 양변에 1 넣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 F'1이 될 거 아니야. 저 자리에다가 3을 넣는 거죠.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F' 제로가 요 과정을, 여기도 여기 x에다가도 1 넣는 거죠. 요 과정을 통해서 F' 제로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fx는 얘였구나. c 찾는 거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타를 정확하게 알아내다니 정말 탐나는 친구들이에요. 델타 x랑 델타 y가 델타 x에 대해 줘줬다. 이거 뭐하라고 준 걸까?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는 0으로의 극한을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거 말고 의도가 없어요. 근데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잖아, 니가. 왜?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델타 y를 주는 목적은 델타 x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를 때리라고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 테스트에 이런 문제 있었을 거야. 지난 시간 테스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분명히 이런 문제. 그럼 이거는 왜 주는 거야? 이러라고 주는 거야. 이거 아닌가? 반대로 썼나? 이런 식이 있었을 거야, 지난 시간에 시험지에. 그럼 이거 왜 주는 거야? 델타 x로 나누라고 주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나와있잖아, 블라블라. 얘를 x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가지고 f'2로 처리하라고 준 거야. 근데 이건 막 이상하게 한 사람 있지. 이상하게 해가지고 맞으면 문제예요. 다음에 틀리니까.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 델타 y를 주는 이유는 델타 x를 나누라고 주는 거야. 델타 y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미분의 미음도 모르는 거죠. 델타 y를 받았으니까 델타 x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짜서 나누면 돼.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3 빼기 3 델타씩 되는 거야. 나누고 붙이면 안 돼. 반드시 앞에다가 리미트 x를 빵 써야 돼요. 델타 y를 받았으면 델타 y라는 재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요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인 거죠. 개념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박히는데요? 공부를 하면요. 이제 여기다가도 델타 x는 보냅니다. 그럼 얘만 없어지는 거죠? 이거 얘라는 거지. 이게 누구라고?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ax 플러스 3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F0은 0이고 F1은 0이니까 여기 지금 A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두 개 필요한 거죠. 그 두 조건을 활용해서 fx를 찾아서 f-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조건할게요. fx는 2분의 a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F0은 0이니까 C는 0이고 F1은 0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다고 치면은 2분의 a 더하기 3인데 그게 0이니까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인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인 거죠. 1번 마지막 463번 지금 기본 수업이라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도 그렇고 물론 지난 시간 테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테스트는 내가 카테고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들만 모르긴 했는데 체감 난이도는 컸다.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 시험지를 제외하고는 뭐 할 만한 것들만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냐? 개념이 없어요. 개념. 전부 다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뭐?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한 특정 스킬? 하나도 없어. 내가 비율관계도 잠깐 해줬잖아. 오직 개념만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463번. F, 이것도 이제 보자마자 이거
델타 y네 라고 생각해야 돼. ft 플러스 h 빼기 ft 델타 y가 아니면 뭐야? 그럼 델타 y를 받았지 재료를. 그럼 항상 델타 x로 놔두고 0으로 보내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 그럼 델타 x가 뭐예요? h네요. h는 나오고 h를 0으로 보내는지까지 자동적으로 하셔야 한다. 얘는 우변은 똑같이 h를 0으로 h 보내. 요거의 우변이 뭐? 요거의 우변 똑같이 하시라고요.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요. mth 더하기 2h 이렇게. 그러면 461번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요렇게 처리, 요렇게 처리. 그럼 얘는 아니네. 더 쉬워요. 그냥 h 날아가잖아요. 얘랑 같은 문제예요. 델타 x 대신에 h가 들어가 있을 뿐인 거죠. 항상 델타 y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계수를 네가 안다면, 네가 도함수를 안다면 f'x가 x의 10승인데 f'x가 10x 9승이라는 걸 아는 걸까? 전혀 아니에요. 도함수를 안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극한값 계산의 시간. 그럼 뭐 MT죠, MT. 근데 얘는 누구냐면 여기 둘 다 T로 가니까 F'T인 거죠. F'T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 F1은 5를 받고 F3도 똑같네. 얘랑 완전 똑같은 문제네. 그렇게 해서 N과 적분상수 C까지 구하면 fx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f2까지 찾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렇죠. 시간이 5분 정도 있거든. 나한테 미처 카톡을 보내진 않았지만 모르는 문제 있으면 번호를 좀 불러볼래? 내 딸이 보내. 449번. 약간 뭐 푼데까지 보내. 449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그런 식을 받았을 때 f2를 구해라. 이건 이제 거기 유형 제목처럼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의 활용 세미콜론 xfx꼴을 포함하는 것. 그 유형 제목 잘못됐어요. 그냥 부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은 뭘 하라고 주는 거냐면 미분하라고 주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주어진 대로 족분해도 되는데 족분하는 것보다 미분해서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미분하라고 주는 거다. 그렇게 알고 사주면 됩니다. 이거가 포함된 여기 이거 없어요. 이거가 포함된 항등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항상 미분한 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f'x 더하기 xfx. 아니 왜 이거 미국응이 안 하세요? 미국응이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다항함수란 말도 있고요. 그러면 뭐 요것도 여전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수 차이는 무려 2차나 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랑 비교를 해서 이놈이 2차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차식이니까 1차 이하의 부분에만 과려하는 겁니다.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1차 이하의 부분에만, 물론 얘도 1차 이하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또 얘는 상수항이 없을 거야. x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은 얘만 보고 찾는 거고 2차 이상은 2차 항은 얘만 보고 찾는 거고 1차 항, fx의 1차 항도 결국 이 전체 2차 항이니까 얘만 보고 찾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fx가 2차 함수항을 하나 냈어. 근데 2차 항은 얘만 보고 찾는 거고 이쪽에 3차만 보고 찾는 거고 얘 1차 항은 이쪽에 2차만 보고 찾는 거고 얘 상수항은 얘만 보고 찾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얘는 쓸데없는 짓인 거네. 이쪽만 보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fx는 여기 3이니까 3x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을 모르는 상태인데 상수항도 암산을 때려보시면 돼요. 상수항 fx의 상수항 fx의 상수항은 요놈의 1차항 요쪽에 1차항 그리고 요쪽에 1차항 요쪽에 1차항은 이걸 미분해서 만든 1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요쪽에 1차항 계수는 6인 거야. 그리고 요쪽에 1차항 계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LFX의 상수항. 암산을 해. 6 더하기 상수항이 7이래. 그럼 상수항이 얼마야? 1. 이런 식으로 fx를 다 찾아버리시고 그냥 2대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쉬시고요. 숙제는